안녕하세요. 치과 아저씨입니다. 이번 주는 강력한 이벤트 두 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이고, 두 번째는 11월 8일 새벽 3시 예정되어 있는 미국 금리 결정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결과에 따른 무리한 베팅을 지양해야 함을 먼저 강조드리면서 11월 첫째 주 매크로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대선부터 좀 살펴보면 최근 트럼프 후보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에 반응하며 정고점 부근까지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나서의 분위기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 쪽으로 다시 넘어오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텃밭인 아이오와에서 해리스가 우세하다는 것을 헤드라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아이오와가 그렇게 큰 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여기서 미국 대선 방식을 조금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독특한 간접선거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유권자로부터 받은 전체 표 숫자로 당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는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의 투표로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한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주, 스테이트 단위로 승자 독식의 결과를 집계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38명의 전체 선거인단 중 6명의 선거인단을 가진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유권자 투표에서 앞섰다면, 앞선 만큼 비례적으로 조금 더 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해리스 후보는 해당 주의 선거인단 투표수 6개 전체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체 득표수를 많이 받는 것이나 텃밭에서 압도적인 표를 받는 것보다 경합주에서 아슬아슬하게라도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므로 우리는 경합주의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해리스 후보는 54표만 획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텃밭에서 많은 표를 받아서 더 많은 전체 득표수를 얻더라도 경합주에서 패배한다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합주로 생각되는 곳은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주이며 선거인단 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였습니다. 경합주 결과를 참고할 때는 앞서 나온 지역을 후보가 가져갈수록 큰 유리함의 고지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 간의 공략도 간략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산시장에 친화적인 입장을 가진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증시와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에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와의 관세 전쟁이 예상되므로 인플레이션 재발의 우려가 커지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정상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상황은 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해리스 후보는 법인세율 증가, 복지정책 확대 등 자산시장에는 악재가 되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어 단기적으로 증시와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에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변동성이 안정화되는 시기는 조금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어 역시나 중장기적인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립토 위클리 컨텐츠에서도 정리해 두었듯이 최근의 흐름을 토대로 판단할 때 중장기 추세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선거 결과의 방향성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각종 여론조사들의 결과에 따라 트럼프 후보가 앞선다면 상승,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면 하락 변동성을 보이며 강한 변동성 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일 새벽 3시에는 FOMC 및 금리 결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워낙 중요한 이슈여서 조금 묻히는 경향도 있고, 패드워치에서 보시듯이 연준의 행동이 예상 범위 안에 있는 점, 그리고 점도표 발표가 이번에는 없기 때문에 예상대로 25bp 인하가 이루어지며 시장의 큰 변동성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물가 데이터가 특별히 튀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는 서비스업 경제지표와 함께 실업수당 정도가 발표될 예정인데, FOMC와 마찬가지로 크게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 이벤트를 앞둔 한 주를 시작하며 이럴 때는 대박을 노리기보다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11월 첫째 주 매크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